저는 문화매개 전공에 작년 가을 학기에 들어오게 된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저희 전공은 사실은 이제 문화와 예술의 생산부터 수용을 잇는, 그리고 생산과 수용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그리고 행위들, 그런 다양한 지점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생산물의 어떤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용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기획이나 배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세부 전공으로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 그리고 공연 예술 기획, 시각 예술 기획, 그리고 문화 정책 및 교육, 이렇게 들어오시는 학생분들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세부 전공을 골라가지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시고 나면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응시하시고 지금 재학하시고 계신,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도 어떤 현장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사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령 전통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음악, 그리고 클래식 음악, 그게 또 악기도 정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저희 뮤지엄 큐레이팅부터 해서 지역 문화 기획, 지역 문화 활동부터 문화 상품 기획, 제작, 그리고 지금 대중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문화 정책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좀 아우르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전공명이 문화매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문화매개나 문화매개자, 문화매개 활동에 관한 어떤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들, 그리고 특히 저희 대학원에서 나왔던 학위 논문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어떤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저희 대학원에 오시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 전공별로 다르긴 한데 최근 한 3년간 저희 졸업생들이 졸업시험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시험 봤던 책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볼터와 그루신이 쓴 제맥의 뉴미디어의 개보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헤스몬달 프랑 사라 베이커가 쓴 창의노동과 미디어 산업,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그리고 헨리 젠킨스의 컨버전스라든지 아니면 같은 분이 쓰신 팬, 블로거, 게이머, 그리고 피에르 브루디에의 이제 구별짓기 등등, 이런 책들을 조금 익숙해지는 정도로라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화매개자가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을 잡으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쟁률은 사실 저도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3학기째라 아직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년 매 학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근데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를 보면 5대1, 6대1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사 경우는 더 경쟁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석사 지원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원은 없지만, 매 학기 뽑아야 되는 정원은 없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좀 뽑으려고 하는 편이라면, 박사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스탠다드를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도 한 학기에 한 분도 안 뽑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리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회사를 지원해서 면접을 보거나 다양한 경우에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 심사관이 보는 어떤 부분들이 정말 다양하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에는 면접에 대한 태도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조금 도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적인 공간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 뭐 뻔한 대답이긴 한데 사실은 열정 같은 것도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힘든 대학원 생활이잖아요. 이 힘든 대학원 생활 속에서 좀 그거를 견디고 다른 학우들과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논문 쓴다는 것도 정말 이렇게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참고 논문을 쓰며 졸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저희 대학원에 와서 앞으로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대학원에 이제 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다른 뭐 심사위원으로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대학원이라는 공간에 오면 같은 저희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하는 방식까지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쉽지만 저희 합격은 못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를 차마 다 긴장한 탓에 차마 말을 끝내 잊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외워온 거를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한번 잊어버리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또 돌아가서 말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뭐 다른 경우인데 뭐 이렇게 흥미로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말이 없으시고 커뮤니케이션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지도 않으시고 조금 권위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시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다른 분들과 선생님들과 너무 잘하시고 항상 적극적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에서의 인상이 그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은 문화매개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과학 철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연구 방법론과 연구를 활용한 사례들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가고, 그 논의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목표는 학생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맞게 스스로 이제 적합한 연구 방법을 찾아가는, 연구 방법론과 연구 방법을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매개 석사 세미나, 이 수업은 보통 3학기째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논문 쓰는 학기 바로 전 학기에 들으시면서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쓰실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 학기에 할 프로포절 원고를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가르쳤었습니다. 연구 분야는 문화산업
문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론 분석,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을 많이 연구에 담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문화 연구, 그리고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중문화의 어떤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이라든지 수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인기가 많은 웹툰과 만화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뭐 문화 지구화, 디아스포라 정체성, 그리고 음식 미디어, 음식 실천 이런 것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는 이제 인류학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연세대 대학원 영상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대략 20년 전에 했었고요. 그걸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 번에 석사를 더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뉴욕 대학에서 미디어 컬처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으로 석사를 한 번 더 했었고요. 템플 대학교에서 매스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음식 미디어, 뭐 담론 분석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낸 연구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 미디어가 어떠한 민족 담론을 생산해내나에 대한 연구였고, 그거를 이제 3차원적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구 분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해서 웹툰 만화를 좋아하고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음식 실천이나 음식 미디어,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사실 문화매개 전공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 전공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와중이고, 하나의 학문적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전공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 문화매개 전공은 간학제적 연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원하시는 분이나 재학생이나 졸업생 분들의 어떤 경험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만큼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고,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전공 혹은 학문 분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할 때죠. 네. 뭐 많은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학위 논문을 쓰고 나가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스스로 처음부터 연구를 기획해서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할 건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혼자서, 물론 많은 교수님과 동료분들의 도움이 있겠지만 하나의 연구에 마침표를 찍고 졸업을 한다.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 견뎌 나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물론 학생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거를 모두 채워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부분을 학생분들이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로 이해해 가면서 좀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